삶에는 두 번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기대에 맞추어 사는 인생, 두 번째는 오직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그 두 번째 인생의 문턱이 바로 은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문턱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불려다니던 전화가 멈추고 아침마다 향하던 회사의 문을 닫고 나면 문득 자신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듯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하지만 쉬는 법을 잊어버린 채 쉬는 것도 불안해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태도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일에서 관계로, 성과에서 존재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두 번째 인생의 문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여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태도, 남의 시선보다 더 깊은 내면의 평화,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사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뭘 해야 할까? 나의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영상이 끝날 때쯤 그 답의 실마리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인생 2막, 은퇴 후 진짜 나로 살아가는 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인생 2막이 더 깊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마치 긴 터널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터널 안은 조용하고 오직 자신의 발소리만이 울립니다. 젊은 시절엔 언제나 누군가 옆에 있었습니다. 동료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천천히 멀어집니다. 익숙했던 일상이 조금씩 빛을 잃어가며 삶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 필요함이 사라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급히 나갈 곳이 없고 누군가 기다려주는 일도 없습니다. 그 공허함은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삶의 의미가 방향을 잃은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을 견디기 위해 여행을 가거나 취미를 찾거나 봉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동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의 태도란 단순히 여유롭게 사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다시 발견하려는 자세입니다. 직업으로 정의된 내가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은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어 달려왔습니다. 상사에게, 자녀에게, 사회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인생은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에게 정답을 묻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는 처음엔 낯섭니다. 시간이 많다는 것이 축복 같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면 그것은 짐이 됩니다. 하루의 흐름이 느려지고 일주일이 흐릿하게 이어질 때 마음속의 목소리가 묻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존재해야 할까? 이 질문이 바로 인생 2막의 출발점입니다. 이 질문을 외면하는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삽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직면하는 사람은 조금씩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다른 계단입니다. 단지 그 계단이 위로 올라가는 대신 안쪽으로 향해 있을 뿐입니다. 젊은 시절이 세상을 향한 시간이었다면 은퇴 이후는 자신을 향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남은 생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후회와 불안으로 채워진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평온과 성숙으로 빛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결정짓는 건 환경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실제로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10년 이상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경제력이 아닌 적응력이라고 합니다. 즉, 세상이 변해도 자신만의 리듬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 힘은 단단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비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생 후반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 이막은 단지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되찾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떤 계획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말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천천히 풀어내며 남은 생을 하루하루 의미 있게 쌓아가는 태도 속에서 자랍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평가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겨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하루를 살았는지가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 들어도 변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늙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젊어도 늙은 것이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나이 들어도 여전히 젊습니다. 인생 이막의 첫걸음은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남의 눈보다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일. 이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은퇴 후의 첫 해는 누구에게나 혼란스럽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늦어지고 시간은 느리게 흘러갑니다. 가족과 함께 있지만 대화가 줄고 식탁에 앉아도 생각이 멀리 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없이 묻습니다. 내가 이토록 긴 인생을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그 답은 단순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이 정해준 리듬에 맞춰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요청에 응답하며 살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를 따라가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속도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리듬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출근 대신 산책을, 회의 대신 사색을, 성과 대신 관계를 중심에 두는 하루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습관은 몸 깊숙이 배어 있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가?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로잡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펜을 잡은 적이 없던 분이었지만 하루하루 느낀 감정을 짧게 적어 내려가면서 스스로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글이 어느새 일기가 되었고 일기는 작은 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을 위해 글을 썼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씁니다. 이렇듯 인생 이막의 태도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행동의 이유가 달라지면 삶의 의미도 바뀝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 움직였다면 이제는 마음을 돌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은퇴 후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다시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태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노동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되찾는 일,
그것이 바로 인생 이막의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존감의 축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역할로 만들어진 자존감은 그 무대가 사라지면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근본에서 바라보면 그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은퇴 후에도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가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돈이 되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것은 바로 그 연결입니다. 나이 들수록 세상과의 연결은 느슨해지지만 그 끈을 완전히 놓는 순간 마음이 빠르게 늙어갑니다. 따라서 작은 연결의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에게 인사하기, 짧은 전화 걸기, 동네 카페에 자주 가서 같은 사람들과 눈인사 나누기, 이런 사소한 행동이 마음의 활력을 불러옵니다. 또한 배움의 태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배움은 나이를 거부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책 한 권을 읽거나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거나 그저 세상을 호기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이 말은 마음의 문을 닫는 신호입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멈추게 한다면 그건 세상이 아닌 스스로가 만든 감옥입니다. 또 하나의 태도는 비교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쟁이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인생 이막에는 그 경쟁이 독이 됩니다. 남보다 늦은 속도, 다른 모양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성숙의 시작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충분히 괜찮다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합니다. 젊은 세대와 어울리며 세상의 변화를 배워가고 서로 다른 세대가 가진 지혜를 교환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결국 인생 이막의 태도란 무엇을 더 가지려는 태도가 아니라 무엇을 비워내며 본질로 돌아가는 태도입니다. 젊을 때는 얻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남겨두기 위해 사는 시기입니다. 사랑을 남기고 온기를 남기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한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것이야말로 두 번째 인생의 의미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은퇴 이후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를 노후 관리의 시기로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은 마음의 관리의 시기입니다. 몸이 늙는 것은 자연이지만 마음이 늙는 것은 선택입니다. 한 노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늙는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덜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이막의 품격입니다. 이 시기에는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 마음을 쓸지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모두가 당신의 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덜어내는 용기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과거의 상처를 놓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감사하는 태도는 인생 이막을 빛나게 하는 열쇠입니다. 아침 햇살에 감사하고 식탁에 오른 한 끼에 감사하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 이 단순한 감정이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감사는 마음의 체온을 높입니다. 체온이 높아지면 면역력이 강해지듯 감사하는 마음은 인생의 면역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용서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옳고 그름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마음속에 오래된 분노를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피어납니다. 많은 노년 심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해석의 습관에서 나온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이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어떤 이는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삶의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태도의 해석에서 생깁니다. 따라서 은퇴 후의 태도는 비판보다 이해, 비교보다 수용, 후회보다 감사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태도는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빨리 이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2막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꽃이 피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마음의 열매도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세상의 속도가 보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소소한 기쁨이 피어납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 따뜻한 커피 향기, 저녁 노을의 색깔. 이 모든 것이 젊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삶의 선물입니다. 인생의 깊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소소한 순간을 느끼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삶의 미시적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큰 성취가 아니라 하루 속의 작은 만족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또 하나 중요한 태도는 자기 돌봄입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마음을 돌보는 일과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제때 받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제철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은 단순한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이 시기에 자기 돌봄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존엄의 표현입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자연스레 따뜻합니다. 그 온기가 주변을 덮고 그 덕분에 사람들은 다시 그에게 다가옵니다. 결국 자기 돌봄은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태도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남은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삶의 나머지 절반을 불안으로 채우느냐 혹은 희망으로 채우느냐는 오직 태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보다 미래가 짧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다는 것은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짧은 꽃이 아름답고 짧은 인연이 진하게 남듯 이 시기의 하루는 젊은 날보다 훨씬 귀합니다. 그러니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도 의미를 찾고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십시오. 인생 2막은 그렇게 피어납니다.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의 하루가 충분히 아름답다면 그 자체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인생 2막의 문은 누구에게나 조용히 열립니다. 어떤 날은 그 문이 낯설게 느껴지고 또 어떤 날은 그 문 앞에서 오랫동안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문은 당신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더 깊은 의미가 됩니다. 삶이란 결국 태도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남습니다.
누군가는 고단한 하루 속에서도 웃음을 남기고 누군가는 풍요 속에서도 외로움을 남깁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나 운이 아니라 태도의 깊이에서 생깁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은 속도의 시대를 지나 온도의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빨리 사느냐보다 얼마나 따뜻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마음의 온기를 잃지 않으면 삶은 언제나 다시 피어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의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인생 이막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자신에게 평화가 되는 삶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나답게 살겠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생을 가장 아름답게 물들일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은 당신이 직접 써내려갈 시간입니다. 두려움 대신 감사로, 후회 대신 사랑으로, 비교 대신 평화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